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2일 네. 월요일이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이? 네. 왜 그렇죠? 조금 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어떤 내용을 아하. 또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지금 선물 시장도 거의 1% 넘게 뜨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내로 공동 성명을 또 발표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사실 트럼프 당선된 이후로부터 지금 그거 문제가 제일 지금 그게 제일 컸죠. 전 세계에 뭐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였는데 네. 거기에 어쩌면 실마리를 좀 풀 수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시작이겠죠.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시작이겠지만. 네. 그래서 권순우 취재팀장과 방병창 이사님이 아마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인덱스 시간에는 그 위믹스가 4개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홍선표 기자를 통해서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 코인 그래요? 갖고 계세요? 아니 없지. 네, 나는 이제 그런 건 없는데 거기 이제 뭐만 나올 때마다 갖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기 또 거래소에서 퇴출당했어요. 네. 하여튼 뭐 코인 시장도 요즘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뭐 알게 모르게 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얘기 이따 들어보고요. 먼저 뉴스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잘 돌아가는 고성능 노트북과 함께 늘 새로운 뉴스 잘 정리해 주시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컴퓨터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포맷했어요. 하도 안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잘 돌아가죠. 네. 포맷하는 게 참 좋습니다. 뭐 안 될 때는 껐다 키면 껐다 키면 되고 포맷하면 되고. 네, 아직 뭐 3년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먼저 미국 시장은 뭐 살짝만 볼까요? 네, 살짝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정 없었습니다. 다우존스는 0.29%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뭐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0.07% 하락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중 그 무역 협상이 이제 시작한다는 소식까지만 듣고서 이제 미국 장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 장황에 영향을 좀 주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셜 계정에서 중국에 80%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이게 뭐 145에 비하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지만 네. 80%라는 것도 뭐 거래하지 말자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한 60%까지도 내려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나왔는데 어쨌든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 반영하는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첫 번째 뉴스로 준비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일일비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은 희의 날입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특정한 이유 하나를 꼽는다면은 이제 지금 기름값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WTI 선물 보시면은 지금 61달러 정도인데 여기 한 58달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네. 와, 그래요? 네, 기름값이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일단은 조금 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그냥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할래도 저거 할래도 하여튼 물가가 비싸면 뭐가 잘 안 되니까.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60달러 거의 뭐 초반대 혹은 뭐 60 이하까지 예. 갈 정도면 하여튼 진짜 많이 내렸네요. 거기다가 지금 원화가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체감하는 기름값은 더 낮을 겁니다. 조만간 더 낮아지겠네요. 2년 전인가 그때는 뭐 이제 유가 원유 뭐 200달러가 이제 뉴노멀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참 많았거든요. 네네. 예. 그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내가 한번 옛날 방송 뒤져서 한번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일비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2년 전 것까지 왜 굳이 우리가? 어제 것도 잊어버리기로 했는데. 그런가? 네, 용서합니다. 예, 뭐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시장 아니겠어요? 그래요? 네. 네, 일단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면은 12일에 그 미중 공동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맺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이제 큰 틀에서의 협상, 관세 협상 관련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세부 사항으로서 뭐 펜타닐 관련한 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히토류 수출 제한 같은 문제들,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네.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괄적인 무역 합의까지 노출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무역 협상이라는 게 그 하자 말자 뭐 기다 아니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품목별로 어떻게 되고 뭐 관세 율이 몇 %가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오늘은 일희의 날이다 하는 거고요. 베센트 장관이 매우 중요한 무역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을 기쁘게 말씀드린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도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갔을 때 어디서 무슨 일이 얘기가 될지는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 협상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기쁘게 말씀드린다. 논의는 굉장히 생산적이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 보고를 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합의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 간 차이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반영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서로 뻥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서로 원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잖아. 네. 근데 내가 한번 말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너 왜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내 진심은 관심도 없는 거야? 이런 헤어져란 말이 진짜 헤어져야 오빠? 뭐 이런 거군요. 가! 진짜 가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중국은 뭐래? 중국도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도 공동성명이 12일에 발표될 것이다. 근데 중국이 오히려 좀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컨센서스를 이뤘다. 양측은 통상 경제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통상협의에서 항상 윈윈을 하는 결과를 추구해왔다. 미국은 미국과의 협력해 차이는 관리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불어 넣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차이와 마찰은 뭐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강제로 압박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중국은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인하를 하더라도 일정 비율 어느 정도 비율이 될 것이냐가 좀 관심사기는 해요. 이게 뭐 한 40% 50%만 하더라도 이게 관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얼마나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강대강으로 치고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중국도 이게 뭐 자유무역하자고 덤비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교역이 가능한 수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게 있을 거고, 또 중국은 좀 중국 전문가들하고 좀 인터뷰를 하거나 좀 취재를 해보면은 뭐 관세도 관세지만 뭐 이게 중국말은 아니지만 이게 가오가 중요합니다. 이게 시진핑 주석은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힘드냐보다 자기 가오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또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힘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뭔가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미국하고의 어떤 갈등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명분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보수적인 얘기가 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물러선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145 때렸다가 165 때렸다가 뭐 40, 30으로 줄여도 이게 그러면 물러선 거 아니냐라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관대한 거죠. 봐준 거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 정책의 유연성은 미국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4차 핵 협상을 진행한 뒤에 모두 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도 뭐 둘이 절대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만에서 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이 중재를 하고서 여기서 이제 뭐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얘기했던 게 어렵지만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유용한 회담이었다. 이게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서 이런 얘기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이죠.
뭐 말은 사실 뭐 알맹이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톤 자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의 뭐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긴 하군요. 그렇죠. 네. 우리 1, 2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에서 뭐 좋은 소리 서로 얘기 안 하면 좋은 소리입니다.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뭐 그냥 항상 뭐 중내산에 그런 거만 하던 곳이고 네. 사실 이란이 그 미국하고 그나마 말이라도 좀 섞을 수 있었을 때는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협상 핵 협상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오자마자 그거 깨버린 다음에 그 이후에는 거의 뭐 얘기가 없었는데 네. 이게 뭐 그나마라도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시장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협상이 진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거의 미지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망을 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누가 이게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분석해서 전망을 한들 그게 뭐 동전 던지기 해서 맞추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이런 좋은 얘기를 나눴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인도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도 지금 휴전. 좋은 게 많네요. 예. 그 지금 전면전을 했죠. 네. 그 핵보유국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둘이서 이제 전면전을 사실상 했는데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과 인도는 즉시 발효되는 휴전에 합의했다. 파키스탄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 이거 이제 파키스탄 쪽 얘기고요. 인도 외무장관 얘기는 뭐 인도 파키스탄이 오늘 발포와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해 확고하고 타협하지 않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으며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제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어쨌든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네. 터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는 목요일에 터키에서 푸틴을 기다리겠다. 이번에는 러시아인들이 핑계를 찾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내일부터 완전하고 지속적인 휴전을 기다리고 있다.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 뭐 살상을 지속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의 맥락은 뭐냐면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서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먼저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여기에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즉시 이에 동의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우리는 뭐 터키에서 뭐 만날 거야, 내가 갈 거야라고 좀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남았죠? 지금 글로벌 분쟁이? 뭐 이스라엘 가자. 이스라엘 가자 정도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모든 이슈들에서는 일희의 날이었다. 네네네. 여튼 뭐 대화를 시작하거나 서로 좀 그래도 좋은 온도의 뭔가 발표가 있거나 등등등 예. 이런 것들이 있었던 좋은 날이다. 예.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몇 프로? 테슬라는 한 10% 올랐겠죠? 테슬라는 4.7%. 4.7%. 욕심이 와 있으셨어. 이제 남은 거 5.3%또 오르면 되니까 네, 좋은 날입니다. 안 됩니다. 왜? 2달러밖에 안 남았습니다. 300달러까지? 예. 샀었어야 돼. 220에. 자, 그러면 하여튼 국제 정세적으로는 오늘 꽤 괜찮은 날이고요. 예.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뉴스는 우리 요새 이제 대선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제 후보가 이제 3파전 분위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게 대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좀 그런 얘기를 워낙 못했잖아요. 왜 그런지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좀 부족한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기사가 요즘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한 뉴스들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뉴스인데 그 AI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하고 달라요. 네. 그걸 그대로 쓰는 데이터 센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프리시던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2023년 320조 원에서 2034년 1,085조 원 규모로 매년 1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배네요, 3배. 10년에 3배. 예. 근데 데이터 센터에
전체에서 뭐 CPU, GPU, 메모리 뭐 이런 반도체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라 그러면 나머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냉각, 네트워크, 건설,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그냥 지금 데이터 센터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랑 오히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냐면은 그 인터넷망 깔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망 우리나라가 그 DJ 때 뭐 네. 인터넷망 깐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막 통신사 압박하고 그래가지고 인터넷망을 깔고서 인터넷망이 깔리니까 그 위에서 우리나라의 IT 회사들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도 그런 인터넷망에 접속을 해서 뭔가 인터넷이라는 걸 사용해 볼 수 있게 된 건데 만약에 인터넷망을 그때 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인터넷망을 깐다라는 건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누가 인터넷을 쓸 줄 알고 얼마나 사용할지도 모르죠. 네, 우리 그때 구리손으로 다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네. 띠띠띠리리리리리리리 하면서 모뎀. 아, 그럼- 그 시절. 네, 그리고 통신 안 돼가지고 하면은 야 누가 또 인터넷 했어? 막 누가 PC 통신 연결했어? 뭐 전화 안 됐었잖아요. 전화 안 그래서. 됐죠. 전화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간 정액제 하면은 밤에는 아, 쓸 수 있었고. 맞아. 근데 그 와중에 야 그 뭐 지금이면 됐지라고 하는 거를 그 인터넷망을 깔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인터넷 사업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건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도 그런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안 만들면은 그러니까 GPU를 많이 확보를 못하면 이게 AI를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커녕 GPU도 안 사고 AI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뭐 다른 데가 뭐 하고 있는지는 그냥 쭉쭉쭉 읊어드리면 아마존이 1,000억 달러, 구글이 7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달러, 메타가 650 달러, 뭐 스타게이트로 5,000억 달러 얘기한 거 있고 오픈 AI가 그 소프트뱅크의 내년 가동을 목표로 150메가와트급 AIDC 구축하기로 했는데 네. 150메가면 되게 작아 보이죠. 네. 이런 막 기가 단위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가 250메가 정도 되는 네이버 거거든요. 그 네. 대학 캠퍼스만 해요. 그 대학교만한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가. 250메가입니다. 네. 그렇게 많이 공간을 잡은 거예요? 엄청 커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러면 뭐 미국에 있는 뭐 좀 크다 싶은 데는 뭐 축구장 뭐 한 10개 뭐 이렇게 넓이 되겠네. 그죠? 10개 아닐걸요? 아, 넘어요, 그것도? 250메가가 450개, 아. 440개 이상 될 건데. 아, 그래. 예, 예. 와, 하여튼 어마어마하네. 예, 예. 뭐 이렇게 넓어 근데? 축구장 40개 정도. 아, 그래요? 예, 네이버 세종 각이 40 아, 네이버 게 그 정도예요? 예, 250메가가. 뭐 이렇게 그럼 커야 돼? 1기가짜리면은 250메가의 4배니까 160개 축구장 160개. 뭐 이렇게 커야 돼 근데?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요. 근데 네. 그 큰 정도를에서도 지금은 일반 데이터 센터는 그러니까 렉 있잖아요. 렉 이렇게 네, 네. 데이터 센터 서버 들어가는 네, 렉, 그러니까 네. 서버 이렇게 끼면은 이게 네, 렉이 되잖아요. 렉이요. 그 렉이 한 5에서 10kW 정도 전기를 쓰거든요. 네. 렉 하나가? 예, 예. 네. 근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는 50에서 100kW를 씁니다. 아. 그러니까 요 선반 하나에 설치된 서버가 가정집 한 40개 정도 전기를 써요.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엄청나게 뭐 이렇게 또 전기는 많이 먹어? 전기 진짜 많이 써요. 아, 그리고 전기 쓰는데 절반은 그 반도체 돌리는 데 쓰고 네. 그 열나면은 절반은 또 식히는 데 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진짜 에너지 인프라도 다 바꿔야 되죠. 지금 그 데이터 일반 데이터 센터에서는 HDD 쓰거든요. 하드. 네. 네. 그 뭐야 이게 자기 네, 하여튼 뭐그 윙 돌아가는 윙 돌아가는 돌아가는 거. 거. 예. 그거 안 쓰고 이제 SSD 써야 됩니다. 네. 그럼 그것도 바뀌죠. 거기에 뭐 GPU 들어가죠. 여기에 뭐 에어컨 엄청 짱짱하게 써야 되니까 근데 에어컨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저 칠러라고 네. 네. 전문 장비가 LG전자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쓰죠. 그리고 전기 연결하는데 HVAC, HVDC 네. 뭐 고전압 케이블 쓰죠. 그럼 전력 새로 만들어야죠. 스토리지 뭐 그러니까 거의 전기를 처음 만드는 것부터 최종 사용하는 데까지 이게 다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 나오는 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스탠퍼드 대학교에 엔비디아 고성능 GPU 300개 있는데 우리나라에 고대에 2개 있고 서울대에 없다. 네. 근데 학생들이 AI 연구하라 그러는데 없어요. 그럼 뭘로 연구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서 이제 이것도 이 문제고 서울대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를 한 건데 서울대가 이게 뭐 AI도 좀 하고 로봇 뭐 배터리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전기를 좀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해 8월에 10메가와트 규모의 전기 수요를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뭐 이것저것 검토해봐야 되니까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는 답변을 에이. 받았다. 지금 하루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 아,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망을 처음 깔 때도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네. 야, 인터넷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이걸 까냐? 전국에. 예. 그리고 깔고서 그 위에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인터넷망이 있다라는 생각도 잘 안 하죠. 그렇죠. 네. 깔려 있으니까. 근데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AI를 해보든지 말든지 할 건데 네. 돈이 많이 들으니까 아무도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래 걸리니까 전력망 같은 거 만들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어서 두 번째 뉴스를 준비했었고 네. 세 번째 뉴스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코인 블록체인 시장에서 네. 블록체인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그 메타가 다시 스테이블 코인에 좀 뛰어들게 됐는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뭐 달러든 하여튼 통화와 이제 같이 가치를 변동시키는 그런 거죠. 고정돼 있는. 네. 예, 그쵸. 네, 아주 안정적인. 예, 같이 변동시킨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달러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한 개 발행하려 그러면 한 달러를 사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네네네. 그런 코인입니다. 그러면 그걸 왜 해? 어차피 뭐 코인하고 뭐 달러 쓰면 되잖아.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달러를 저기서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한국에서 막 슈퍼 가서 달러 쓰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송금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되게 절차가 번거롭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타에서는 또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SNS에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크리에이터들한테 뭔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뭐 전 세계 국가가 이렇게 그렇게 많은데 뭘로 지급을 할 거냐? 네. 라고 했을 때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전하고 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메타가 처음에 코인 사업한다 그랬을 때 뭐 미국에서 엄청나게 때렸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을 접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트라이프라는 미국의 결제 회사가 100개국에다가 스테이블 코인 계좌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현재 50개국 진출이 돼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계좌로는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달러 결제를 하거나 그러면 거기 중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수료들이 굉장히 많고 네. 뭐 예를 들면 저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어디다가 해외 송금할 때 네. 그 김정은 이름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름이 김정은이라도 네. 김정은이란 이름으로 보내면 돈이 안 가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분도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뭘로 했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증권에서. 그래서 네. 왜 안 됐는지 이제 증권사에 전화해 보니까 리라고 저희 성이 이시니까 네. 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리철수 막 이런 것 때문에 북한 계좌로 의심된다고 해서 한번 약간 멈췄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네.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제가 이식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 배우 김정은 씨가 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자기가 뭐 송금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 예. 아, 맞네. 여기 있다. 이거 찾았어요. 네. 그 언니한테 보내려고 네. 언니한테 27,000달러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언니가 산대요. 네. 그래갖고 27,000달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를 송금을 했다는 거죠. 네. 안 가요. 아. 김정은이 보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또 가는데도. 아니 근데 이거는 달러 결제 그 시스템 자체를 이제 뭐 보안의 목적이든 아니면 뭐 이런 테러나 뭐 이런 거 방지 목적이든 어렵게 여러 단계를 해놨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예. 예. 사실 그거 풀자고 맘먹으면 달러가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제도 뭐 요즘 신용카드 쓰면 사실 외국에 뭐 나가서 그냥 비자 카드든 마스터카드든 긁으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잖아요. 뭐 그 중간에 수수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새로 결제 수단을 꼭 만들어서 뭐 송금을 편하게 혹은 결제를 편하게 이게 과연 그 기존 시스템이 안 해서 그런 거지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정프로님 말씀이 맞는데요. 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네.
국제 결제망은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푼다고 해서 국제 결제망이 풀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결제를 하는데 원화 대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 그러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네. 뭐 탈세 목적 외에 뭐가 있겠어요. 음. 근데 국제는 서로 룰이 없어요. 그 자기 맘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나라별로.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건 안 보시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좀 보셨으면 싶은 게 이게 국내적인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그 전에 좀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다가 네. 그 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아니더라도 뭐 이더리움 요새 많이 오른 건 아시죠? 일주일에 한 30%? 뭐 그랬다면서요.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거는 좀 새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오른 게 있었고 네. 이번에 공약으로 나왔던 거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었고 이준석 후보가 이게 그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무책임하게 던졌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좀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블록체인이나 코인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네. 안 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 안 보셔도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정도만 좀 한번 보시면 그거는 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관찰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걸로 뭐 결제 같은 걸 할 때 예를 들면 신용카드는 그냥 뭐 이렇게 띡띡띡띡 긁거나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무슨 페이 결제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가? 아, 그거는 이제 스트라이프라는 회사가 그걸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테더 코인은 그러니까 지갑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용도인 거고 예. 이거를 이제 서비스로 만드는 거는 또 스트라이프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 뭐 실제로 결제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실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지만 네. 예를 들어서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 뭐 원화로 결제하실래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실래요, 그런 거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로 뭐 예를 들어 뭐 있을까? 그 LG 그램 같은 거 뭐 되게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사겠다 이렇게 해도 그냥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되고. 원래 그쵸. 못 샀었는데 살 수 있네요. 그럼 됐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번 사 보겠습니다. 네. LG 그램 그리고 LG G 패드 네. 저희가 또 갖고 왔잖아요. 네. 그램은 뭐 사실 설명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워낙 이제 가벼운 노트북 대명사죠, 이제 그램이. 그렇죠. 네. 이름을 근데 잘 정한 거. 잘 지었어요. 네, 네. 그램. 네, 그래서 또 LG의 어떤 G 뭐 이런 것도 좀 네. 들어간 것 같고. LG 그램. 요게 15인치 그리고 i7 13세대짜리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187만 원짜리인데 요걸 140만 원대로 저희가 낮춰놨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뭐 당연히 가방이랑 마우스랑 뭐 젠더 등등 저희가 같이 챙겨 드리고요. 네. 요게 이제 지문 인식으로도 다 원래 요즘에 컴퓨터 같은 거 뭐 비밀번호 치고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컴퓨터에 지문 인식. 지문 인식이 있습니다. 죠. 지문 인식 기능도 있고 네. 이 베젤 같은 게 아주 얇게 잘 돼 있어 갖고 그램은 뭐 사실 설명할 노트북이- 필요가 없죠. 최고지 뭐. 얼마나 싸게 파느냐의 문제지. 뭐. 네. 굉장히 가벼운 요 그램 요 i7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네. 요 그램은 조금 저희가 팔던 것보다는 좀 비쌀 수도 있는데 워낙 뭐 성능이 좀 좋은 그렇죠. 거니까. 저 한번 들어봐도 돼요? 들어보세요. 네. 이게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가볍긴 네. 해요. 진짜 신기해. 원래 우리가 물건을 들 때 그 물건의 무게감을 상상하고 이게 딱 들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확실히 내 거는 이건 뭐냐. 나도 좀 노트북 좀 사줘라 누가.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들고 다니진 않죠. 네. 자, 그래서 SSD 256기가 모델은 네. 139만 8천 원. 네. 그다음에 SSD 512기가 모델이 144만 7천 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가보다 거의 한 47만 원 정도 싼 네.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LG G 패드. 요거 이제 태블릿. 뭐 이거 좋지 뭐. 네. 설명이 뭐 이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이것도 그냥 가격만 얘기하면. 요게 이제 26만 원대인데 요걸 이제 99,000원 맞아? 이거 S급 리퍼. 아, 그래요. 네. 10인치짜리인데 네. 요게 99,000원. 99,000원. 이 정도면 할만하다 진짜. 아, 나 살 걸. 테슬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살 걸 그랬네. 왜냐면 내가 그 아시잖아요. 그 중국 거 하나 산 거. 네네. 중국 걸 사셨어요? 또 패드를?
아니 그거 15만 원짜리 하나 샀거든요 전에. 15만 원. 아. 중국 거를 15만 원 주고 사셨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 별로야 쓸수록. 확실히 이제 이 G패드 같은 거 사야지. 네. 중국 거 안 되겠더라고. 와, 그래서 하트일가로 99,000원. 예. 근데 이거 새 상품인데요? 어떤 거? LG 그램. 그럼 새 상품이죠? 그램은 새 상품. 네. 오, 이거 새 상품이에요. 예, 새 제품이고. 요 G패드가 이제 S급 리퍼브인데 네. 요거는 이제 99,000원.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넷플릭스 봐도 진짜 누워서 보면 꿀잼이겠네. 그쵸. 이 G패드 살 거. 자, 여튼 이렇게 두 개, LG 그램 그리고 G패드까지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 혹시 G패드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네. 무거운데. 감사합니다. 네.